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살펴보고 웹사이트의 구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웹사이트의 구조는 사람의 신체와 유사합니다. 사람처럼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아래 부분에 몸이 있고요. 다음으로 사람의 발 혹은 다리에 해당하는 바닥글이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사람처럼 사람의 이름에 해당하는 사이트 제목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제목은 펀펀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사이트의 제목이고요. 그 아래에 홈페이지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 부분에 페이지,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영어 듣기 메뉴가 나와 있고요. 영어 듣기 메뉴에 영어 듣기 연습이라는 하위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어 읽기 메뉴, 영어 쓰기 메뉴, 영어 말하기 메뉴, 이렇게 총 5개의 메인 메뉴와 영어 듣기 아래에 영어 듣기 연습이라는 하위 메뉴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더 부분을 그림과 함께 사람들이 점프하고 있는 이미지와 함께 헤더 부분이 완성이 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바디 부분에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부분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이 홈페이지가 어떤 웹사이트인지 그렇게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바닥글에는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한 정보를 바닥글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닥글은 모든 페이지, 즉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방문해 보시겠습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는 구글 드라이브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게 편리하십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방문하셔서 가지고 계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아래에 더 보기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두시면 그 오른쪽에 구글 사이트 도구라는 앱이 보이게 됩니다. 이 구글 사이트 도구 앱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헤더 부분과 바디 부분, 그리고 그 아래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두시면 바닥글 추가라는 메뉴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이 맨 처음 태어나면 이름부터 짓듯이 이 사이트의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국의 전통 음식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내 웹페이지의 제목, 여기는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의 제목을 맛있는 한국 음식의 세계 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이것은 홈페이지 제목이 되겠죠. 네, 조금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웹사이트 홈페이지의 제목이 홈페이지에서 한 줄이 되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기를 한번 조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자만 있으니까 조금 보기에 디자인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음식에 맞는 이미지를 헤더 부분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아 보니까 이미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더 부분에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죠. 이미지 변경을 클릭하셔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음식에 관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업로드를 클릭하지 않고 이미지 선택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미지 선택 부분을 클릭하셔서 구글이 제공하는 갤러리를 물론 이용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한국의 음식에 관한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검색 메뉴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검색 메뉴에서 한국의 전통 음식 이렇게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검색해 보니까 한국의 다양한 전통 음식에 관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당한 이미지를 골라야 할 텐데요. 그 위쪽에 네, 비빔밥이 나와 있는 요 그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부분의 이미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와 제목이 함께 헤더 부분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헤더 부분을 완성을 했고요. 헤더 부분 아래에 바디 부분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맨 처음 만나게 되면 서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 환영의 메시지, 그러한 인사를 하고 다음으로 이 홈페이지가 어떤 홈페이지인지 소개를 하는 게 홈페이지에서 주로 하는 내용의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도구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 도구 메뉴 중에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그래서 환영의 메시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메시지를 넣고요. 글자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글자 텍스트에 클릭을 해보시면 글자 크기와 그리고 글자의 배열, 굵기, 서식 등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메뉴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좀 크게 바꿨고요. 또 요 가운데 정렬, 배열을 가운데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그냥 여기에 글자만 있으니까 조금 보기에 좋지가 않아서 디자인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팔레트 메뉴가 있습니다. 팔레트 메뉴를 이용해서 요 텍스트가 있는 부분에 배경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기본 배경인데요.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 2번을 선택해서 요 글자 부분의 배경을 한번 바꿔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환영 메시지 아래 부분에 이 웹사이트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에는 한국의 음식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넣고요. 오른쪽 부분에 이 웹사이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는 그러한 바디 부분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은 어떤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이 들어가고 오른쪽 부분은 이제 글자, 텍스트가 들어가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웹사이트를 만드는 메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메뉴를 보니까 텍스트를 넣을 수 있고 이미지를 넣을 수 있고 또한 외부의 페이지를 인베드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혹시 구글 드라이브에서 여러가지 콘텐츠가 있으면 구글 드라이브의 콘텐츠를 웹 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메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레이아웃이 보니까 첫 번째 레이아웃은 왼쪽에 그림이나 혹은 동영상 따위를 넣고 오른쪽에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레이아웃이 보이네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바디 부분의 디자인에 가장 어울리는 레이아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바디 부분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 첫 번째 레이아웃을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바디 부분에 템플릿이 나오고, 이 템플릿을 통해서 웹사이트의 바디의 내용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는 제가 한국의 음식에 관한 어떤 동영상을 넣고요. 저 오른쪽에 이제 요 웹사이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거든요. 먼저 동영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요 섹션에 플러스 부분을 눌러보면 가지고 계신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또 드라이브에서 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영상을 넣을 계획이니까 유튜브를 클릭을 해서 유튜브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한국의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한식, 한국 음식을 너무 기네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한국의 전통 음식 2분짜리 요 동영상을 선택해서 동영상을 이 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건강한 한국 전통 음식, 이렇게 요 섹션의 제목을 정하고요. 그 아래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건강식인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바디 부분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바닥글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글은 만드시는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주로 바닥글에는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 그리고 저작권 정보 등이 바닥글에 포함되게 됩니다. 저는 이 웹사이트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홍길동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바닥글에 누가 이 웹페이지를 만들었는지 그러한 정보를 넣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홈페이지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홈페이지 외에도 여러 다수의 웹페이지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다양한 전통 음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 음식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추가 웹페이지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른쪽에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도구 모음으로 가니까 삽입 메뉴 오른쪽에 페이지 메뉴가 보입니다. 페이지 메뉴를 클릭하시고 이 페이지 메뉴를 클릭하시면 웹페이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홈페이지만 만든 상태인데요. 쭉 아래쪽에 가보니까 플러스 버튼이 보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새 웹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전통 음식이 있는데요. 한국의 전통 음식 중에 한 개인 불고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고기 메뉴, 불고기 페이지를 한 개 추가했고요. 또 한국의 전통 음식, 또 인기 있는, 많은 분들의 인기 있는, 특히 외국인들의 인기 있는 비빔밥 메뉴를 또한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전통 음식 중에 찌개 메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찌개 종류. 찌개라는 웹페이지를 만들고요. 그런데 찌개라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찌개의 종류는 다양하죠. 그래서 찌개라는 메뉴에 하위 메뉴로서 여러 가지 찌개,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러한 하위 페이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페이지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메인 메뉴, 저 메인 페이지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두시고 오른쪽에 보니까 점 3개가 보입니다. 이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추가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추가 메뉴 중에 한 개가 하위 페이지 추가입니다. 하위 페이지 추가를 클릭을 하시고 첫 번째 하위 페이지로서 된장찌개를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찌개라는 메인 메뉴의 하위 페이지로서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또 찌개에 마우스를 올려두시고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하위 페이지 추가하셔서 김치찌개라는 하위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구성하니까 이제 헤더 부분에 맨 먼저 만든 홈페이지 외에도 불고기, 비빔밥, 또 찌개 메인 페이지, 또 그 아래에 된장찌개, 김치찌개라는 하위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차례는 불고기 페이지에 와서 불고기 페이지를 완성해야 할 차례입니다. 따라서 불고기에 맞는 헤더 이미지를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고기에 맞는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미지 선택을 클릭하셔서 역시 검색 메뉴에 가서 불고기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불고기 검색하니까 군침 도는 다양한 불고기 이미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적당한 이미지를 골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불고기 메뉴를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고기라는 페이지 제목에 맞게 이미지를 구성했고요. 또 그 아래에 불고기 페이지의 바디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고기의 아랫부분에 한국의 다양한 불고기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아랫부분의 레이아웃을 불고기에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불고기, 돼지불고기, 오리불고기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 바디 부분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 등분을 해서 한쪽에는 소불고기, 가운데 부분에 돼지불고기, 오른쪽에는 오리불고기 그렇게 한번 레이아웃을 잡아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삽입 메뉴에 와보니까 이미 그 아래쪽에 레이아웃에 제가 구상하는 그러한 레이아웃이 이미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 등분으로 나누어진 레이아웃이 필요해서 이 레이아웃의 네 번째 거인 이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리불고기, 죄송합니다. 여기에 소불고기, 가운데 부분에 돼지불고기, 맨 오른쪽에 오리불고기 이렇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이미지가 맨 처음 나와 있네요. 이미지가 있고 이제 글자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글자가 있고 이미지가 글자가 있는데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자가 먼저 나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섹션 글자 섹션을 클릭하셔서 글자 섹션이 하이라이트가 되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거든요. 글자 섹션을 위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을 제공해주는 글자 섹션 역시 이렇게 위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조금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게 구글 사이트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각 섹션을 잡아서
드래그해서 끌면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섹션들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드랍하면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쪽 부분이 이제 소불고기였고, 요거는 돼지불고기, 그리고 여기에는 오리불고기,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간단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는 상세하게 적진 않겠지만 이 설명 부분입니다. 설명 부분, 이렇게 설명 부분을 이쪽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소불고기, 돼지불고기, 오리불고기의 이미지를 클릭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바디를 구성하시고 난 뒤에 또 이게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바디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쪽 아래 부분에 이제 버튼을 넣어서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을 넣어서 그 버튼을 클릭하면 불고기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삽입 메뉴 중에서 버튼을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쭉 보니까 아래쪽에 여기 버튼 메뉴가 있네요. 이 버튼 메뉴를 해서 불고기 조리법 이렇게 해서 불고기 조리법을 담은 그 링크를 여기에 해보도록 합니다. example.com이라고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실제적으로 불고기 조리법을 담은 이 링크를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불고기 조리법을 담은 웹페이지로 가는 그러한 버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사이즈가 조금 크게 하고 싶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드래그하고 드랍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네요. 위치를 조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클릭해서 잡으시면, 클릭해서 옮기려고 하시면 12개의 칼럼이 생기면서 12개의 칼럼 내에서 어디에 내가 버튼을 위치하게 할 수 있는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가운데에 위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고기 조리법 버튼을 만들어서 위치를 시켜봤습니다. 나머지 페이지들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삽입 메뉴에 오셔서 다양한 메뉴들을 한번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아마도 이미지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추가하시는 방법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축소할 수 있는 텍스트, 목차 만드는 거, 이미지 캐러셀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메뉴들도 한번 개인적으로 탐색해 보셔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삽입 메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웹사이트 만드는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삽입 메뉴는 다른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인베드, 즉 가져오는, 우리가 집에 가구를 넣는 것처럼 다른 웹사이트에서 만든 콘텐츠를 넣을 때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에서 만든 콘텐츠, 그 다음에 온라인 담벼락에서 만든 여러가지 콘텐츠 등을 여기에 우리 집에 가구를 넣듯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요 아래에 불고기 조리법 버튼 링크 아래에 불고기 맛집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온라인 담벼락을 인베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삽입 메뉴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삽입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저는 이제 온라인 담벼락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패들렛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담벼락에 뭔가 게시판 같은 종이를 붙이듯이 방문객들이 클릭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나 정보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담벼락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패들렛을
웹사이트에 인베드, 즉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불고기 맛집을 소개해달라는 온라인 담벼락에 공유 링크를 가져오게 됩니다. 공유 share 버튼을 클릭해서 share 버튼을 클릭해서 공유 링크를 클립보드에 카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피한 공유 링크를 삽입 도구의 URL 사용 메뉴를 이용해서 URL을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패들렛을 집에 가구를 넣는 것처럼 제 웹사이트에 인베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패들렛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만들었지만 이와 같이 저희 웹페이지에 가구를 들여놓듯이 이렇게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웹페이지들을 모두 완성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게시, 즉 퍼블리싱 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고유한 웹 주소를 만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우리 집들이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웹사이트 역시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고유한 주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Korean Food라는 사이트가 가능한지 한번 해보니까 Korean Food가 아직까지 아무도 이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Korean Food로 이렇게 저희 사이트 웹 주소를 정해서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문객들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만든 웹사이트를 외부인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설정이 필요한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아이콘, 사람 버튼 아이콘을 보시면 누가 나의 사이트를 볼 수 있는지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조금 사이트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을 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뉴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변경 메뉴를 클릭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용자, 전 세계의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뉴 위에 것을 클릭하시면 모든 사용자가 게시된 버전을 찾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찾아서 방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만든 웹사이트의 주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부분 나와 있는 링크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링크 아이콘에 링크를 복사하셔서 외부의 사용자에게 웹사이트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